안녕하세요, 구피하늘자입니다. 지금 어항을 리셋한 지 딱 3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피를 투입할 거고요. 그리고 물 수위는 지금 한 60% 정도 맞췄습니다. 50%까지는 안 맞췄고요. 60% 정도 맞췄고요. 그리고 매직으로 물 수위 높이는 체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물 수위를 체크를 한 이유는 이제 물이 증발된 만큼 물만 보충해 줄 생각이라 수위는 체크를 해 놨습니다. 보통 진행을 할 때 물 수위는 체크는 안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위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물 수위 높이는 한 60% 정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구피를 투입하기 전에 일단 소금을 조금 넣을 거예요. 한 종이컵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소금을 넣을 건데요. 소금을 넣을 때는 물에 잘 희석을 해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소금을 넣는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녹이지 않고 그냥 투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종이컵에 한 10분의 1 정도 굵은 소금을 넣은 거고요. 어항에 그냥 투입을 했습니다. 다 녹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어항에 구피만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넣는 이유는 얘네들이 구피들이 이제 샘물에 들어가서 적응을 빨리 하라고, 컨디션 회복을 빨리 하라고 넣어준 거예요. 이거를 꼭 굳이 뭐 병이 생겨서 소금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앞전에 영상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소금은 구피의 질병을 치료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 컨디션 회복을 빨리 하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피 암수 분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샘물에 구피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항상 45큐브에 넣을 때는 소금을 한 4분의 1 정도씩 넣고 있어요. 종이컵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무한수로 돌리기 위해서 10분의 1만 투입을 한 거고요. 보통 물 수위가 꽉 찬 상태에 30배럭이다 그러면은 종이컵 한 8분의 1 정도 넣습니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구피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피를 지금 투입을 했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금 얘네가 겁이 좀 있어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지금 새 어항에 새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 어항에는 뭐 박테리아제라든가 뭐 염소 제거제, 약품이 일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어항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새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굶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피를 입양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구피를 처음 입양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새 어항에 적응을 시킨 다음에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구피들은 제가 물맛댐을 안 했어요. 지금 소금 하나도 안 녹았죠? 그대로 있죠? 제가 지금 물맛댐은 안 하고요. 온도는 어차피 여기 지금 실내 온도로 맞춰지기 때문에 같은 온도예요. 그래서 물고기만 떠갖고 와서 바로 어항에 투입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내일 정도 되면은 아마 헤엄을 자유롭게 잘 칠 거예요. 아직 적응이 덜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적응을 얘네는 검은 눈이기 때문에 적응을 상당히 빨리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최소 기간 2달 동안은 이제 무한수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물 수위 지금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제 물이 증발되는 것만큼만 투입을 할 거예요. 사료를 줬을 때 사료 찌꺼기를, 얘네가 사료를 다 먹지 못하고 바닥에 사료가 가라앉는다 그러면 사료만 떠낼 거고요. 그리고 똥이나 이런 것들, 얘네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일체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스펀지 여과기 청소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 무한수로 진행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기간이 됐을 때 한 짝을 빼서 청소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다른 쪽 한쪽을 빼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물잡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구피가 살아가면서 이제 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박테리아가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물잡이 어항을 만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한수로 진행을 하면서 구피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은 바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환수를 진행을 할 거고, 환수를 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제가 왜 무한수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 하면은 환수에 목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매일 환수를 10%씩 해야 된다는 둥, 이틀마다 환수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환수는 그다지 이렇게 목숨을 안 걸어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수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환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도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영상에도 있는데 환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피가 움직임이 둔해졌다라고 하면은 이미 환수가 늦어진 거고요. 구피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은 환수 시기가 언제쯤 해야 되는지 눈에 보여요. 그때 이제 환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환수를 뭐 이틀에 한 번씩, 뭐 3일에 한 번씩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론 4일에 한 번씩 환수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 4일마다 환수를 조금이라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구피 움직임이 상태가 좋았다, 환수를 안 해도 된다, 그래도 환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환수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4일에 한 번씩 환수를 하는데 매일 30%씩 환수를 했다, 4일마다 30%씩 환수를 했다, 그러면 굳이 뭐 30%씩 환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구피들이 환수를 하는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수를 5%에서 10% 정도, 굳이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5%에서 10% 정도만 환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환수를 안 해도 되는데 환수를 쓸데없이 뭐 한 50% 해줬다, 그래서 이제 환수 데미지를 먹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피 빅도살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먹었을 경우에 구피 등핀이 많이 커져야 되는데 데미지를 먹어서 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데미지를 일부러 먹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빅도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이 잘 잡힌 어항에서 이쁘게 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한수 어항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설명을 더 보충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와 돌자가 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어항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